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자, 2017년도 15회차 기출문제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총평해 보면 25문제 중에서 한 45문제 정도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하지 않으셨다면 힘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45문제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년부터 쭉 보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그리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1교시에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과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두 가지 영역인데, 그나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조사 방법론보다는 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론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론이 이번 15회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 쉬운 문제들도 많이 보이고 그랬던 해가 바로 15회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8영역이기 때문에 모두 16강에 걸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문은 좀 길다 싶지만,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예전에는 학자 한 명을 놓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이렇게 냈었는데, 자, 한 문제에다가 5분의 학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이 길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의 학자고,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의 학자고, 에릭슨은 바로 심리사회 이론,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 그 다음에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의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거트를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은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겠죠. 인지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추리라든지 수리적인 추리, 이런 것들은 바로 인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론의 피아제가 맞는 것입니다. 맞고요. 프로이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 동그라미,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왔다. 맞는 내용이죠. 심리, 내적, 무의식 나오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자, 에릭슨의 이론은 클라이언트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생애 주기.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 발달 단계를 나눈 사람이 에릭슨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모방학습이 있습니다. 모방학습이란 단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방학습과 유사한 것이 뭐냐면 타인을 보고 모방하여 학습하는 것이니 관찰학습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모방이란 것을 영어로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찰학습이나 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 것은 스키너가 아닙니다. 스키너는 강화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 이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메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이니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의 관계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로저스의 이론은 아시죠? 현상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로 본다면 인간 중심 모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배우는 인간 중심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누구를 말하냐? 클라이언트를 말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중심이랍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 모델하면 상담 모델의 하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상담자와 내담자인 클라이언트의 관계, 이런 것을 상담 관계를 하는데, 그 상담 관계에 있어서 비심판적인 태도를 상담사, 즉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상담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담사 나오죠. 상담 모델이니까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상담학에서는 인간 중심 모델을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해요. 지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지시적 상담이라 해요. 그래서 지시적인 상담이 아니라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 탈락이고요.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이 문제 하나 출제됐는데 쉽습니다.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영향을 받죠. 이전 단계 영향받고 영향받는 겁니다. 영향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성의 원리라고 하죠. 에릭슨이 이야기한 점성의 원리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인간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죠? 개인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발달 과정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적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유사 용어로 최적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 모두 인간 발달에 중요합니다. 맞고요. 중추부에서 말초부로, 상체에서 하체의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정한 방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5번 지문이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